안녕하세요. 세상공부 트리거입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 프레드 브루너 미디어 광고조사과 교수는 1287명을 대상으로 기분에 따른 신문에 수록된 광고들에 대한 기억,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56%,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36%, 기분이 더러운 하루를 보낸 사람은 26%만이 광고를 기억했습니다. 야후의 상무이사를 지낸 니겔 클락스는 성인 600명에게 일주일 동안의 기분을 일기에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기기로 적절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절할 때, 기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고도화된다면 광고의 노출 위치별 가격대가 개인 기분 상태별 요금 가격대로 바뀌지 않을까요? 대여군단화 광고 문구를 소비자 기분에 맞춰야 효과가 좋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케이스 윌콕스 박사는 2015년 142명을 대상으로 정서 일치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슬프거나 우울할 때는 불쾌한 정보를 더 잘 기억했고, 이들에겐 아주 활력이 넘치는 광고보다 적당히 활력이 넘치는 광고에 더 잘 반응했습니다. 진통제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암스테르담 대학 임상역학과 안톤 데 크림 박사는 12건의 진통제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빨간색 진통제가 푸른색 진통제보다 일관되게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발휘된 거죠. 사람들에게 빨간색은 힘과 권위를 암시하고 푸른색은 하늘과 바다처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진통제의 경우 안정감보다는 강력함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영국의 헬스뷰티 매장 부추를 조사해 본 결과 7종의 진통제 중 고작 한 종류만 포장지가 빨간색이었습니다. 디자인만 바꿔도 판매 성과 개선이 가능한데 대부분 의약회사들은 고객을 설득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객의 심리를 알면 마케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리처드 쇼튼의 어떻게 팔지 답답할 때 읽는 마케팅이란 책은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심리적 결함을 소개합니다. 몇 가지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방관자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으면 행동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살인 사건임에도 목격자가 여러 사람일 때 누군가 신고하겠지 하면서 방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를 향해 신고해달라고 지목했다면 사고는 더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혈을 독려하는 공익 캠페인에서 특정 지역에 헌혈이 부족하다고 적시했을 때 헌혈 참여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귀인, 오류가 있습니다. 1973년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 존 달리와 다니엘 베슨 교수팀은 예루살렘에서 예리코까지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선한 행동은 인성보다 환경에 더 깊숙이 관계 있다는 것이었죠. 착한 사람이더라도 여유가 있어야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깊숙이 영향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회적 증거가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심리 마케팅학과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호텔 체인을 설득해 실험을 했는데 타워를 재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란 문구보다 대부분의 투숙객이 타워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란 문구에 투숙객들이 약 10% 더 잘 반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문구가 더 마음에 드는지를 물었을 때 환경보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반응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란 사람들은 다수의 행동에 아무런 질문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맥도날드는 매장의 햄버거 판매 개수를 보여주는 표말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10배 뛰었습니다. 가격 상대성 효과가 있습니다. 1890년대 베를린대 심리학과 헤르만 에빙하우스 교수는 사람들의 착시에 대한 연구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크기의 원이 주변에 그려진 도형들에 의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 마케팅을 할 때 비교 대상을 바꿈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초두 효과랑에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저명한 심리학자로 칭송되는 솔로몬 애쉬는 정보를 듣는 순서가 해석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죠. 두 그룹의 한 사람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고 단점을 추가했고, 두 번째 그룹에는 단점을 먼저 설명하고 장점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인식했고, 두 번째 그룹은 문제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은 획득한 정보 순서대로 저장하다 뒤로 갈수록 저장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첫인상이 무척 중요합니다. 기대 이론이란 것도 있습니다. 비싼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비싼 걸까요? 코넬대 행동영양과학과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는 2006년 기대 이론을 실험했습니다. 펠치시 5개의 케이크를 소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냅킨, 종이 접시, 도자기 접시로 나눠서 제공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새로 개발한 제품인데 맛과 기대하는 적정 가격을 물어봤죠. 예상하는 대로 냅킨에 줬을 때는 53센트, 종이 접시에 줬을 때는 76센트, 도자기 접시에 줬을 때는 1달러 27센트로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확증 편향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팀의 파울에는 너그럽고 싫어하는 팀의 파울에는 완고합니다.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에는 찬성하고 싫어하는 정당의 정책에는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죠. 마케터는 고객을 세 부류로 나눠서 공략해야 합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구매할 사람, 광고해도 구매하지 않을 사람, 광고하면 구매할 사람. 마케팅 활동은 전적으로 세 번째 고객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다소 듣기 불편할 수 있겠지만 대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적대적 고객은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온적인 고객에만 집중해서 광고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1964년 스탠퍼드 대학교 패스팅거와 나단 맥코비 교수는 어느 동아리 회원들에게 이 동아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유를 주장하는 녹음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들려줬습니다. 한 그룹은 녹음만 듣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무성 영화를 보면서 듣게 했죠. 놀랍게도 무성 영화를 보면서 들은 그룹의 녹취 음성 효과가 컸습니다. 두 교수는 연구의 결론으로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고 있을 때 공략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딴짓을 하면서 청취하는 라디오 광고가 고객의 마음을 바꾸는데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잉 확신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노동자들은 연봉 협상을 위해 한 해 동안 자신이 한 성과들을 정리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폭의 임금 인상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사와 의견 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위 성적의 사람들이 더 큰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식의 저주 효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자신이 아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알 것이라고 넘겨짚는 현상을 말합니다. 1990년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리자베스 뉴턴 교수는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박자를 두드리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두 집단으로 나누고 박자를 두드리는 사람을 통해서만 노래를 알아맞혀보는 실험이었습니다. 박자를 두드리는 사람은 50% 정도가 노래를 맞출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험 결과는 2.5%만이 노래를 알아맞혔습니다. 조사 전문기업 룸에는 고객들이 디지털 광고를 얼마 동안 쳐다보는지 조사했는데 불과 4%만이 2초 이상 쳐다봤고 평균 0.9초 동안만 온라인 광고를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외 광고는 간결과 임팩트가 생명입니다. 희소성 효과가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재화에 관심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1975년 버지니아대 스티븐 웨첼 박사는 실험을 통해 과자의 양이 부족한 경우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급량을 전략적으로 줄이거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법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홍보를 접하게 되면 구매욕이 급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